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여러분, 헌법 제37조 2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과잉 금지 원칙에 따르면 어떤 법에 의해서 누군가가 수사를 받게 될 때에 그 수사를 할 때 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수사를 하고, 특히 그 수사를 받는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사를 할 때 그 수사 목적은 정당한지, 그럼 수사 수단은 적합한지, 법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 침해만 발생했는지, 또 지나치게 법적 처벌을 하진 않았는지 법 쪽에, 특히 검찰이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전혀 적용하고 있질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검찰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도륙내기 위해서 조작하고 날조해가면서 얼마나 이 수사에 매달리고 있는지,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저는 정말 검찰에게 한번 되묻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닙니까?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검찰에서 그 모든 인력들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를 잡아들여야 할 만큼 사회근간을 흔드는 악의 근원인가요? 아니면 범죄자인가요? 불량배인가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작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그 방식들을 보게 되면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탄압했던 그 일제순사들하고 똑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 가족들과 친인척들까지 모조리 색출해서 사상재판을 벌였던 북한 공산당하고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게서도 그대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 위증교사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11월 25일에 곧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애초에 위증교사죄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지금 이 위증교사 사건을 걸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려고 시동 중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을 해서 좀 주저리 말하게 됐는데,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위증교사 사건 짚어보도록 하지요. 지금 이 위증교사 사건은요, 좀 사안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별로 이제 짚어볼 건데, 이거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9년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었던 그 정자역 일대에 업무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 용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당시 시민운동가였던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용도 변경을 감행하게 됐고, 결국 이 주상복합 건물들이 막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때 2002년도 국정원 차장이 이 주상복합 건물들 중에서 이제 파크뷰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파크뷰 아파트에 김병량 시장이 특혜 분양을 했다라는 의혹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및 그리고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 기획 취재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가 당시 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최철호라는 사람은 이전부터 그 김병량 시장과 전화 통화를 하려고 막 했었는데 문제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김병량 시장과의 통화를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발이 되어 왔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와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에 김병량 시장이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철호는 검사 사칭을 하면서 전화를 받게 되고 이재명 대표는 이 검사 사칭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오해들을 살까봐 그걸 우려해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당시 변호사였으니까 재판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판 준비를 하다가 이제 2차례 정도 최철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냥 통화 내용을 들었던 정도였던 거죠. 그러다가 최철호는 이 김병량 시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가지고 방송을 했고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는데 이후에 김병량 시장이 최철호와 이재명 대표 모두를 검사 사칭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철호가 구속이 되었는데 또 이재명 대표도 구속이 됐죠. 그 최철호가 구속됐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혐의를 씌우는 듯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거든요. 즉 최철호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코치를 받아서 검사 사칭 전화를 했다라고 한 것이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재판 도중에 최철호는 김병량 시장이 고소 취소를 약속했다라는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김병량 시장이 이 최철호에게 고소 취소를 약속하면서 최철호는 그 대가로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병량 시장에게. 근데 그걸 어떻게 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최철호가 벌금 300만 원을 받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가 벌금 250만 원이 나왔고요. 이후 2심에서는 최철호가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를 했다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게 됐고 결국 형벌이 확정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전과 사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전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검사 사칭 사건이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최철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소 취소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 결정적인 증언들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이 검사 사칭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당시에 바른미래당 후보였던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검사 사칭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친형이었던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검사 사칭 처벌은 누명을 뒤집어 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본인이 그 검사 사칭 사건을 생각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던 감정적인 차원의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2018년도 12월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되는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검사 사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그 토론회에 나와서는 마치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거짓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 최철호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량 시장이 최철호에게 고소 취소를 약속했다라고 한 것을 증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김병량 시장이 최철호에게 고소 취소를 약속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도록 최철호에게 사주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입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직접적인 증거들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언제? 2018년 12월 22일에요. 참고로 이때 김병량 시장은 사망을 했던 터라 더 이상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요. 김진성 씨에게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었는지를 좀 듣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좀 말을 해달라라고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변론 요지서 같은 것도 보내줬고요. 이때 안 본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안 본 거나 모르는 거나 뭐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사건을 과장되거나 혹은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특히 이 김진성이 그냥 이재명 대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딱 잘라서 선을 그었고 그렇게 해서 위증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김진성과 통화를 계속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진성과 통화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틀 뒤인 2018년도 12월 24일 이 김진성이 약간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듯한 느낌으로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가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하냐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해서 김진성이 모른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협의는 있었느냐 했더니 그 협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과 최초로가 그 협의가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협의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연결이 되어 있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라고 김진성이 대답을 합니다. 즉 최초로 측과 김병량 시장 측에서 고소 취소에 대한 협의들은 했는데 실제로 그 협의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김진성이 특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후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느냐라고 하자 이제 김진성이 협의는 있었지만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함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김병량 시장의 인품까지 거론하면서 막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검사 사칭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이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김진성과 전화를 했고 그 정황들을 좀 파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실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한 그런 방식대로 증언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김진성이라고 한 사람이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최초로와 김병량 시장이 실제로 모종의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긴 건지 아니면 그냥 몰라서 이야기를 못한 건지 그 내막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최초로와 김병량 시장 간의 그 협의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함은 아니었다라고 발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그 혐의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게 됩니다. 자, 이 검사 사칭 사건 처벌을 받으면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고 한 그 말 자체가 감정을 토로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종결이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2월 갑자기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서 김진성까지 수사를 하다가 이 김진성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도 12월 22일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이 통화한 그 녹취록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녹취록을 짜집기하고 왜곡하고 편집하고 조작하고 날조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위증교사죄 혐의를 만들게 됩니다. 자, 애초에 이건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법 재판 때 본인이 이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진성에게 2가지 허위 진술을 하게끔 교사했다라고 적시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KBS 측, 그러니까 최초로 측과 그 다음 김병량 시장 측에서 서로 공모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갔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이 최초로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김병량 시장이 최초로에게 고소 취소를 약속했다, 협의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이렇게 진술해 라고
교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팩트를 좀 짚어보면 먼저 첫 번째 진술 같은 경우에는 김진성이 증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에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협의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함이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김진성은 협의는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김병량 시장의 인품까지 이야기하면서 부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허위 진술을 하게끔 유도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시킨 적도 없습니다만 설령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위증하라고 한 대로 김진성이 위증을 한 건가요?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위증교사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진술 같은 경우에 2002년에 최초로가 이미 고소 취소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 7월 8일 그 위증교사 재판에서 전 KBS 노조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사실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최초로가 KBS 측으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고 검사 사칭 범행 자백을 하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는 처벌하고 최초로 PD는 수사에서 빼주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KBS 노조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KBS가 2002년 당시에 그 수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조작이 됐다 그래서 한참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검사 사칭까지 해서 기획 취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여론의 그 파장,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KBS가 아예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만들고 최초로는 이 사건에서 배제를 시키게끔 하려고 여러 수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 것들이 있다. 김병량 시장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지금 검찰에서 내세우는 위증교사 혐의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검찰이 사건 조작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김진성을 대상으로 해서 형량 거래까지 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경찰에서 김진성을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량 거래를 한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2022년도 이후에 그 개정 검찰청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으로. 그래서 검찰은 위증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확대 해석해서 불법으로 위증교사를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미 종결된 사건들을 가지고 위증교사죄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재개했다. 누가? 검찰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이런 검찰의 만행도 참 심각한데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국힘도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의 그 녹취록은 그 검찰 측의 증거 자료라서 아직 세간에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거를 입수했는지는 몰라도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간의 그 짜집기 된 녹취록을 튼 것이죠. 결국 검찰에서 이 증거 자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 측 증거 자료인 그 짜집기 된 녹취록을 튼 것이겠죠. 거기다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채널A, 그 종편 채널에서 위증교사를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아주 문제인 것처럼 계속 조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한국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일삼는 집단, 이 국힘, 조선일보, 검찰이 지금 사실과 상관없이 조작하고 날조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부정부패한 집단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얽혀있는 이 사안들에서 지금 검찰의 조작, 그리고 국힘의 정치 공작, 또 수구 언론의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수구 세력의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항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우리 국민들의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